8월 26일 화요일 오늘 주간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일요일 날 주간 야간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보시다시피 전체 뭐 몇 경기 틀리지도 않았고요. 전체적으로 뭐 올킬도 가져왔고 승도 가져왔고. 근데 어제 메이저리그는 조금 맥락이 좀 없었네요. 그죠? 최근에 약간 이런 흐름이 한 번씩 좀 나오긴 나오는데 어제 제가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거 디트 경기 똥꾸릉내 난다. 애슬 역배 받고 마임 경기 오바도 꾸릉내 너무 난다. 패스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둘 다 사고 터졌고 전체로 좀 그래도 뭐 가볼 만한 경기들 잘 들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저것 잘 거르고 마임 역배 프렌 이런 거 좀 좋게 봤고 양키 마인 되게 좋게 봤고 근데 약간 한 경기씩 엇나가가지고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렇고 주간은 오늘 6연승 도전 중이거든요. 6연승 도전 최근에 이제 일야 쪽이 좀 굉장히 좀 잘 맞고 있는데 오늘 일야도 좀 괜찮아 보인다는 마인드니까 여러분들 듣고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. 요코 대 한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코 최근에 조금 타격감이 좀 좋았다가 타격감이 약간 사그라드는 그 정도 모양새기는 하고요. 히로시마 요미우리 상대로 루징 하고 홈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요즘에 한신도 타격감이 조금 좀 다운인 것 같고 일요일날 빠따 쳤지만 그건 닭장 열려가지고 좀 친 거니까 사토가 약간 좀 다운 사이클인데 일요일에 뭐 런을 하나 치기는 쳤죠. 그래도 뭐 고점 대비 내려온 건 팩트인데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. 일야 기준은 여전히 뭐 나쁘진 않은 빠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양팀 상대 전적은 올 시즌 한신이 압도적이다. 이런 거는 먼저 좀 깔고 좀 가볼 만한 것 같아요. 올 시즌 10승 2무 4패니까 한신이 진짜 많이 pes고 욕고가 홈에서 1승 1무 6패밖에 안 되거든요. 한 번밖에 못 이겼어 홈에서 한신 상대로. 그 정도로 올해 두드러 맞고 있다. 앤서니 케이 최근 4경기에서 연속 런을 맞고 있고요. 자책점도 보면 1점, 2점, 3점, 3점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폼이 좀 좋아 보이질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오늘 조금 추가 휴식을 줬거든요. 마지막 등판이 8월 9일이었으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로테를 좀 걸러줬고 일리아는 참 이런 걸 잘해요. 그죠? 투수들의 양과 질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한데 아무튼 뭐 충분히 쉬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좋아질 요소는 있다. 최근 폼은 약간 다운이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2.76을 뭐 전체적으로 소스했고요. 이 양반 역대 상대 전적이 굉장히 재밌는 친구인데 이게 이 양반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한신 8경기 만나서 1.68이거든요. 잘 던졌어요. 올 시즌에 한신이 빠따 잘 치잖아. 근데 올 시즌에 한신전 성적도 굉장히 압도적이야. 5번이나 만났고 ERA가 0.8입니다. 근데 역대 8경기에서 4패를 하고 있고요. 제가 경기를 하나하나 다 눌러보고 체크를 해봤는데 8경기 앤서니 케이가 등판한 한신전에서 승리한 경기 한 번밖에 없어요. 요코하마가. 그 정도로 좀 그렇다. 오늘 이런 경기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있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샌디에고 경기. 샌디에고가 그 스티어스가 상대 전적이 엄청 좋거든. 근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 양반이. 근데 오늘도 졌죠, 그죠? 샌디가 해볼 만한 경기인데 오늘도 졌다. 그래서 그 점도 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아무튼 최근 폼이 별로고 쉬고 돌아오니까 좀 나아질 수 있고 상대 전적은 굉장히 좋다. 이 정도가 포인트고 한신도 요즘 타이칸이 약간 다운이기 때문에 뭐 호투 가능성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. 무라카미 쇼키 올 시즌에는 진짜 이제 뭐 팀 에이스급으로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. 2년차 징크스 작년에 소포머 특히 이제 1, 2년차의 원정에서 대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올해는 진짜 많이 좀 다듬어진 그런 느낌이고 원정 성적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. 오늘의 리스크는 직전 경기 이제 완봉을 했다는 겁니다. 직전 경기 요미우리 요즘 요미우리 빠다 좋은데 요미우리 원정 가서 완봉승을 거뒀고요. 참 피칭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완봉 다음 경기는 좀 리스크가 좀 올라가는 편이기는 한데요. 일단 그래도 역시나 일정이 9일 쉬고 등판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추가 휴식이 조금 부여가 된 일정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완봉 다음 경기 리스크는 약간 줄어들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닝 히팅 정도는 좀 줄어드는 케이스가 많기는 해요. 다음 경기 털리질 않아도 이닝 정도 좀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다. 한신이 최근에 제가 불펜 쪽에서 필승조 쪽에서 약간 좀 삐끗삐끗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닝 히팅 안 됐을 때는 리스크가 좀 올라간다. 근데 불펜 쪽에서는 요코하마가 더 리스크가 크거든요. 지금 그죠? 여기도 필승조가 별로인 팀인데 최근에 복귀한 이리에가 그렇게 폼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선발은 둘 다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한신 승의 언더 게임 정도 생각하고 있다. 한신 승의 언더 게임 정도. 다음은 주니치 대 야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천 절차,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.
주니치는 요즘에 좋아요. 예, 한신하고 히로 만나서 3승 2패 원정에서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기분이 괜찮죠. 원정 성적이 좀 별로인 팀이고 원정 가면 빠따가 좀 죽는 팀인데 최근에 원정에서 빠따를 잘 쳤다. 그래서 맞는 상대들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거든요. 그죠? 예, 마스야마 복귀하고 불펜 필승조도 조금 좀 좋아진 느낌이 있고. 야쿠보는 요즘 무라카미가 복귀해가지고 꾸준하게 런 페이스가 좋고 벌써 런을 10개나 깠거든요. 근데 많이 못 이기고 있어요. 그죠? 예, 야쿠가 그래도 좀 돌아갔던 불펜들도 약간 좀 힘이 좀 빠지는 모양새고 전체적인 타격감이 너무 별로입니다. 예, 최근 10경기 중에 7경기를 진구해서 했는데 최근 10경기에서 경기당 득점이 2.8점이에요. 예, 무라카미가 복귀해서 런을 10방을 깠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좀 팀적인 사이클이나 분위기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.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카일 뮬러 극단적인 홈 원정 차이를 보여주는 친구죠. 예, 리그 첫 시즌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홈이 극단적인 투수자이기 때문에 홈 원정 차이가 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기는 가는데 홈에서 1.62, 원정에서는 5.18. 어우 좀 너무 극단적이기는 해요, 그죠? 예, 중간이 너무 없긴 하다. 그래 보시면 되고 직전 경기 원정 한신 원정 가서 5이닝 3실점 1자책점 기준으로 뭐 괜찮았다. 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최근 폼은 뭐 전체적으로 쏘쏘합니다. 원정에서 제가 별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야쿠르트는 원정에서만 한번 만났거든요. 진구 원정이면은 리그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원정인데 7이닝 무실점 6피안타 6삼진 0볼넷으로 원정에서 더럽게 못 던진 양반이 야쿠전에 한번 잘 던졌다 원정에서 이러면 뭐 당연히 기대치를 높여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때보다는 지금 야쿠가 좀 야수진들이 다 복귀를 했잖아요. 근데 이 양반들이 뭐 다 지금 좋지는 않아, 그지? 뭐 나가우터 가도 요즘에 뭐 좀 그렇고 안타를 좀 슬슬 까긴 까는데 오가와 야스히로 90년생이고요. 이제 좀 나이가 좀 젊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쿠르트 진구 홈 쓰면서 좋은 성적을 찍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. 작년부터 커리어가 조금씩 좀 꺾이는 느낌이기는 해요, 그죠? 2023년도 진구 홈 쓰면서도 3.38로 괜찮았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조금 좀 노세화가 좀 슬슬 드러나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은 들고요. 최근 복귀해가지고 한 경기 5이닝 무실점 승투가 되기는 했는데 7피안타를 두드러 맞으면서 이제 꾸역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 시즌 9경기 등판을 했고 중간이 없는 투수입니다. 주사위 1하고 6만 있는 양반이고 좋은 경기 안 좋은 경기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. 예, 최근 저 터진 경기는 6실점 8실점 잘 던진 경기는 콜스 풀도 잔잔히 좀 간간히 좀 찍어주는 그런 양반이다. 역시나 이 선수도 당연히 뭐 원정 성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. 진구를 홈으로 쓰기 때문에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구위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. 이 양반 은근히 구위가 괜찮거든요. 공 끝에 힘도 좋고. 예, 근데 디스패치 좀 좋고 이제는 조금 좀 똥꼬쇼를 해야 되는 타입 아닐까. 근데 반테린 돔에서 던지는 거는 조금 좀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다. 역대 주니치 원정의 성적은 전체적으로 쏘쏘했습니다. 원정에서 잘 던지는 것 치고는 주니치 성적이 약간 아쉽긴 했다. 올 시즌 양 팀의 상대 전적은 7승 1무 8패로 역시 똥대똥은 좀 노나먹기가 나와주는 게 좀 맞기는 하거든요, 그죠? 예, 근데 일단 첫 경기가 어디가 이길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뮬러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좀 가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양 팀의 팀적인 사이클도 그렇고 예, 선발에서의 기대치도 그렇고 오가와가 좋은 경기가 나왔을 때는 꽤 꽉 막아주는 선수라서 경기가 비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최근에 원정에서 잘 치고 온 주니치가 저는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너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주니치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. 다음은 히로 대 요미. 히로는 지난주에 5승 5패 반타작 정도 했고요. 전체적으로 뭐 뜨뜻미지근해요. 히로는 약간 느낌이 앵무랑 좀 느낌이 비슷해. 빠따도 고만고만, 불펜도 고만고만. 올 시즌 히로는. 요미는 지금 뭐 리그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팀 중에 하나도 최근 기준으로 빠따도 엄청 잘 맞고 있고 필승조가 좋기 때문에 안 나갈 이유가 없고 런 페이스가 정말 꾸준합니다. 빠따가 아주 좋아요. 양팀의 맞대결 역시 8승 1무 7패로 굉장히 좀 박빙이었는데 양팀은 특성이 있죠. 홈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팀들이고 원정에서는 굉장히 못하는 팀들이고 두 팀 다 원정에서 마이너스 10개가 넘어가는 팀들이기 때문에 서로 홈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여줬다.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. 근데 요미우리가 최근에 진구 원정에서도 위닝 시리즈를 하고 왔거든요. 예.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고 선발은 도코다 대 토고쇼세이 이렇게 나오고요. 예, 도코다는 뭐 똑같아요. 예, 올 시즌 뭐 맨날 그냥 뭐 잘 던졌다 못 던졌다 적당히 하는데 그래도 항상 뭐 꾸준하게 1인분은 해주는 양반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. 잠시만요.
일단 올해 그 요미우리를 딱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. 시즌 초반에. 요게 약간 좀 거슬려. 그러니까 역대로 보면은 요미 전적이 홈에서는 극강이었고 원정에서는 조금 아쉬웠고 뭐 그런 거고, 올해는 이제 요미 딱 한 번 만나서 완봉 한 번 했는데 이 경기 8피안타였고, 근데 요미가 요즘 타격감이 굉장히 뜨겁단 말이죠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상대 전적은 좀 적당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. 이 정도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토코다 뭐 말리기 하면 꽉 막을 수 있는 양반이긴 하지만 최근에 요미우리를 꽉 막을 수 있을까? 그런 생각 정도는 들긴 하네요. 토고 여전히 뭐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인데, 작년 대비 아쉬운 건 사실인데 그래도 복귀 후에 조금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카시로토도 후반기에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고도 그런 면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, 런 쪽에 문제가 있는 양반인데 복귀해서 4경기를 던졌고 런을 한 방밖에 안 맞았어요. 네, 이 부분은 긍정적. 6방 6-2, 5-2, 8-2니까 뭐 전체적으로 아주 나쁘진 않았다. 예, 근데 우리가 알던 토고의 그런 모습은 아니기는 하다. 이래 보시면 되고요. 홈에서 히로 만났을 때는 역대로 엄청 잘 던졌고, 이 양반이 올 시즌에 진짜 트라우마 경기가 한 번 있거든요. 그 경기가 히로 원정이었어요. 3.1이닝 17.9자책 10피안타 맞으면서 개뚜드로 맞은 경기였고, 이 경기 완전 방점을 찍었던 경기죠. 5월 달에도 히로 원정 가서 5이닝 4실점, 2피홈런 8피안타로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. 이런 거고. 올 시즌에 진짜 충격적인 경기가 전부 히로 원정이었다는 건 좀 참고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토고가 최근에 폼이 좀 회복세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토고가 히로 원정에서 3번 연속 터질까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하게 돼요. 그렇다고 뭐꽉 막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역시 한두 점 정도, 그 정도 좀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, 의외로 요즘에 히로 그 요미우리 빠따를 좀 계산하면은 의외로 좀 비벼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. 뭐 그 정도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경기는 요미 역배 프렘 7.5는 언더. 도코다가 2경기 연속 잘 던진 것도 약간 좀 거슬리고. 다음 경기는 라쿠텐 대 소백. 많이들 들어와주셨네요.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쿠텐은 지난주에도 빠따는 잘 쳤습니다. 그죠? 빠따는 잘 쳤는데 많이 못 이겼어요. 2승 4패니까 루징 이렇게 했고, 왜 많이 못 이겼을까요? 역시 이제 투수 쪽, 불펜 쪽에서의 문제가 드러났다. 빠따는 뭐 꾸준히 괜찮았습니다. 소뱅은 니오넨 만나가지고 루징을 해서 좀 아쉽긴 한데 주중에는 세이브 상대 2경기 승리를 거뒀고요. 소뱅은 뭐 그래도 페이스가 좋은데 약간 니오넴 전에 저렇게 져버려가지고 꼬무룩이 좀 나올 수는 있다. 최근에 타격감이 아주 좋은 건 아니다. 뭐 그 정도는 말씀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. 빠따는 뭐 전체적으로 썼어. 이거 중립구장입니다, 여러분들. 원래 라쿠텐은 홈구장이 투수구장이잖아요. 근데 하루카 유메구장, 여기도 야외구장이고요. 인주잔디구장이고 센터가 122m니까 뭐 아주 짧진 않은 것 같기는 해요. 이런 경기들은 투수장일지 타자일지 솔직하게 정확하게 모릅니다. 특성 한 구장이 뭔가 기록으로 우리가 뭐 파크 팩터를 보고 하려면은 최소 5년은 홈구장으로 써야 되거든요. 근데 1년에 몇 번 안 하는 구장들은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요. 그리고 일본 야구의 특성상 바람이 엄청 부는 날과 안 부는 날의 차이가 또 크고 막 그렇잖아요.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다. 라쿠텐 오늘 선발 키시 할배가 나옵니다. 올 시즌에는 이 양반이 뭐 홈에선 잘 던지고 원정에선 굉장히 못 던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, 그 부분이 올해는 많이 깨졌습니다. 그죠? 이제 84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홈이든 원정이든 별로 안 가리고 좀 좋지 않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최근에 폼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. 역시나 이제 키시가 좀 좋지 않았던 원정이었다는 걸 감안은 해줘야 되겠지만, 최근 4경기에서 런을 하나, 둘, 하나, 구위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양반이기 때문에 런은 이제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래도 이 양반이 홈에서 던지면은 런이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오늘 홈 경기가 아닙니다. 그죠? 홈이지만 홈이 아니에요. 최근 4경기 5경기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는 점. 홈에서 올 시즌 소뱅 2번 만나서 둘 다 괜찮았는데 이거는 이 구장이 오늘 아니고 소뱅 이때보다는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올라간다.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오제키, 이 양반은 올해 아직까지는 폼이 떨어질 기세가 여전히 안 보입니다. 그죠? 여전히 뭐 이닝이 줄어든다든지 피안타율이 늘어난다든지 삼진 비율이 떨어진다, 볼질 비율이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뭐 폼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, 그런 기준에서 폼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. 여전히 너무 좋은 상황에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작년에 얘 왜 계속 잘 던지지 하면서 시즌 끝까지 잘 던진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. 누굽니까? 오세라 다이치.
그지? 오세라 다이치가 작년에 그랬는데 이쯤 오면 진짜 오세라 다이치 시즌 2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살짝은 하게 돼요. 그죠? 최근 10경기에서 8승 무패 0.86 찍고 있고 폼이 떨어질 기세 여전히 안 보이고 라쿠텐전 전적은 뭐 전체적으로 쏘쏘했는데 본인 커리어하고 비교해 보면은 라쿠텐 원정에서의 성적은 약간 아쉬웠는데 오늘 라쿠텐 원정이 아니죠, 그죠? 이거 약간 유사 중립구장이기 때문에 구장의 변수 정도는 좀 있을 수 있겠다. 소뱅이 최근에 이제 약간 꼬무릉 모드도 나오고 소위 개빡쳤습니다 모드가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상대가 라쿠텐이면 조금 좀 예의가 좀 다르기는 해요, 그죠? 아시다시피 라쿠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은근히 라쿠텐 만나가지고 말리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최근에 소뱅이 타격감이 좀 올라오고 경기력을 좀 회복하고 야수진들이 복귀한 이후에는 최근에 라쿠텐한테 거의 진 적이 없거든요. 최근 4연승 중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투수는 모르겠는데 키시 할배는 올해 좀 너무 별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소뱅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뱅 승에 6.5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두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제 전체표 추천전 받는 방법 화면에 잠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티비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요. 라이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이나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제 방송 시간이나 표 발송하는 시간은 화면에 적어놨으니까 제가 오늘은 보통은 이제 3시 반쯤에 보내드리는데 오늘 조금 고민들이 길어가지고 4시쯤에 보내드렸습니다. 근데 늦어도 이 시간 전에는 보통은 보내드립니다. 제가 뭐 사고가 나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렇다. 화면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는 세이브 대 니포넴 보겠습니다. 세이브는 최근에 그래도 타격감이 조금 좀 올라가 있기는 가 있어요. 그렇기는 한데 지바롯데 원정 가서 뭐 위닝하고 뭐 기분이 괜찮아요. 괜찮긴 한데 지바롯데 원정 조조마린에서 지바롯데 불펜들도 만났을 텐데 3점, 2점, 빵점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. 그 뒤로 가면은 그래도 홈에서는 빠따를 좀 치긴 쳤거든요. 근데 얘네들이 잘 친 건지 투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를 보면은 후자 같긴 해 이놈 새끼들. 여름 구간에 베르나돔은 또 컨디션 조절이 워낙 어려운 구장이기도 해서요. 아무튼 최근에 경기력은 약간은 회복세기는 한데 여전히 빠따는 암덩어리다. 니오넴은 요즘에 뭐 아주 좋죠. 불펜의 불안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 빠따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좀 기세가 아주 좋다. 유타로 와타나베 돼지 친구가 나오죠. 일단 부진한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, 이 양반. 역시 뭐 이 양반도 뭐 작년에 이제 약간 스텝업을 좀 해가지고 기대감이 있기는 있는데 역시 부진이 나올 수는 있는 양반이긴 하고요. 지금 한 달 반 정도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좀 좋아질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그 정도 좀 생각은 좀 하기는 해요. 하기는 하는데 확실히 여름 구간은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돼지 육수 추영이기도 하고 베르나돔에서 던지는 것도 약간 좀 버거울 것 같기도 하고. 뭐 아시다시피 이 양반이 좀 잘 던지면 이닝도 잘 먹고 그런 특징이 좀 있긴 하고요. 슬슬 좀 좋아질 타이밍을 잡아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이 양반이 원래 니오넴 상대 전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. 근데 최근에 니오넴 한번 만나가지고 4이닝 5실점 4자책 11피안타로 정말 엄청나게 털린 경기 한 번 있다. 좋아질 타이밍 니오넴 상대 전적 좋았다.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최근에 니온 빠따 기세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부진할 수 있겠다. 뭐 그 정도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. 타츠 코타 로테를 한번 거르고 돌아온 경기에서 7이닝 5실점 2피홈런으로 좀 좋지 않았고요. 잘 던지고 있다가 런 쪽으로 확 무너졌습니다. 오릭스전이었고 오릭스의 최근 빠따를 좀 감안해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구 돌아왔는데도 런 두 방에 5실점이면 좀 아쉽다고 할 만한 것 같고 그냥 젊은 선수 특유의 그 체력적인 부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죠. 그 정도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 정상 로테로 나오고 최근에는 굉장히 좀 퐁당퐁당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기록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9이닝 1실점하고 5이닝 3실점. 잘 던진 경기는 세이브, 털린 경기는 라쿠텐. 그 다음 경기 9이닝 1실점하고 5이닝 5실점. 잘 던진 경기는 세이브, 못 던진 경기는 소뱅. 그 다음 경기 6이닝 1실점 6.1이닝 무실점 잘 던졌죠. 직전 경기 오릭스전 7이닝 5실점 못 던졌죠. 중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퐁당퐁당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. 잘 던진 3경기에 전부 세이브 전이었다는 거예요.
그쵸? 예, 지금 퐁당퐁당 안 좋은 상황에 있다. 뭐 그건 오케이인데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세이브전만큼은 기깔나게 잘 던졌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. 세이브전에 올 시즌 4경기 등판해가지고 3승 무패 0.89로 정말 압도적으로 잘 던졌다. 세이브가 요즘 탈감이 약간 업이긴 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. 지바로 때 원정 갔어. 진구 다음으로 타자 구장인 조조말인가 가지고 3득점 2득점 했어. 지바로 때 불펜도 개차반인 팀인데. 그러니까 3경기 동안 5점 난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타치코타 최근 좀 불안한 건 맞습니다. 불안한 건 맞는데 세이브가 또 시원하게 털어올까 하는 의구심이 좀 또 들어버려요. 그죠? 예. 이 양반들 빠따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빠따여가지고. 그래서 오늘 타치코타의 퐁당퐁당이 나올 가능성이 오늘도 있겠다. 그 정도 생각 정도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양 선발 모두 상대 전적에서 강점이 있고 이런 점들이 포인트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양 팀의 타격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니오넴이 좀 더 나아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. 세이브가 승리를 거두고 오기는 했지만은 빠따 진짜. 니오넴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 보는 이유는 그리고 유타로 와타나베가 오늘쯤은 좀 좋아질 타이밍이 가능성이 있긴 있어서 유타로 와타나베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호투가 나올 수는 있겠다. 그 정도. 결국에 호투를 하든 털리는 거든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죠? 평생 잘 던지는 투수 없고 평생 못 던지는 투수 없기 때문에. 마지막 경기는 오릭스 대 지바 롯데입니다. 오릭스는 최근에 이제 치는 거에 비해서 득점력이 제가 계속 아쉽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. 근데 니온의 원정 가서는 런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런 혈이 좀 많이 뚫렸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역시 빠따는 최근 기준으로 꾸준히 계속 괜찮아요. 팀 타율은 깨진 구승도 없고. 근데 확실히 런이 안 나오면 좀 답답하긴 답답한데 라쿠텐 구장에서는 3경기에서 런 2개니까 니온의 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. 아무래도 구장 사이즈가 있으니까 여기는. 어찌됐든 간에 라쿠텐 전에도 빠따를 깨나 좀 치긴 쳤다. 불펜 불안하고 빠따 잘 치고 그냥 오버팀이고. 지바로 때는 세이브 좀 투수들이 좀 빡세긴 했는데 빵빵 좀 빠따가 좀 많이 그랬어요. 그죠? 최근에 홈에서 라쿠텐 만났을 때도 한 경기 빼고는 빠따를 잘 못 쳤는데 조금 그렇다. 최근에 뭐 팀을 캐리해주던 그 친구가 좀 있긴 있는데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연속성 있게 잘해줄 거냐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. 그죠? 오늘 저는 요즘에 자꾸 기준점을 이상하게 주거나 배당을 좀 이상하게 준 경기들이 장난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오늘 전체적인 경기들을 봤는데 이 경기가 처음에 봤을 땐 이거 맞아? 이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카타야마 라이쿠 이 친구가 불펜 자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불펜 대를 해야 되고 올 시즌 데뷔한 신빙이야. 그리고 뭐 2군 성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. 1군에서 뭐 원래부터 잘 던지긴 하는데 불펜이고 샘플이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이 참고하기는 좀 그렇고. 이 선수 아마 뭐 길어야 3에서 4이닝 정도 던지고 오릭스 불펜 대면 약간 좀 끔찍하긴 하거든요. 홈에서도 빠따 저렇게 치고 있는 지바 롯데니까 뭐 억지 호투 같은 거 좀 나올 수 있긴 합니다. 일단 이시카와 슈타도 최근에 2경기 진짜 엄청나게 털리고 있거든요. 피안타가 8방, 12방, 피홈런 2, 1. 이 양반이 구위가 조금 별로고 이제 커브 장인이잖아요. 근데 확실히 올해 조조마린 홈으로 가가지고 조금 별로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별로긴 하고 구위가 너무 안 나오긴 합니다. 올해는. 그래서 진짜 컨디션 안 좋은 날은 그냥 걔 배팅볼 그 자체임.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휴식을 줬다는 거예요. 8월 6일 날이 마지막 등판이었고 지금 휴식하고 조정기를 충분히 갖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또 이시카와 시우타의 특유의 그 커브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는 있고 일본 특유의 그 복귀 전에 상대 전적 좋은 거 잡아준 경기예요 오늘. 오릭스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은 양반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 오릭스가 요즘 뭐 빠따 좀 잘 친다. 근데 그 중간에는 좀 런이 있단 말이야. 런을 많이 못 가면 얘네가 또 이제 혈이 조금 막힐 수 있고. 최근에 홈에서는 런 페이스라든지 득점 페이스가 너무 안 좋게 나오긴 했거든요. 최근에 홈에서 10경기 보면 경기당 득점이 3점. 홈런이 10경기에서 5방. 팀 타율 2할 4푼 4리인데 경기당 득점이 3점이면 이거 너무 아쉬운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복귀 오픈발 이런 것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. 그래서 오릭스가 불펜이 노답인 팀이 불펜 데이를 하고 이시카와 슈우타가 나오는데 이게 지바롯데 역배를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보자마자는 했는데 제가 기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줄만하다.
지바롯데가 요즘 그 정도로 답이 없거든요. 그죠? 예, 아시다시피 불펜 허벌이고 예, 조조마린에서 지난주 홈 연전을 했는데 득점력도 너무 안 나왔고 예, 뭐 시곤 슈타가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배당이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오릭스 승에 오버 보겠습니다. 예, PB 6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.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